그럼 2021년에 또 바뀌는 청약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변경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130%까지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40%까지 완화가 됐고요. 이제 민영 분양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공공 분양일 경우요. 민영 분양일 경우에는 이제 140%, 맞벌이를 하게 됐을 때 160%까지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 무순위 청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미자격자가 생겼을 때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청약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자체가 몇천 대, 몇만 대 이런 식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 청약에서도 혹시나 당첨이 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년이란 당첨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또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 내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점들이 달라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이었죠.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는 분양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거주 거주 의무 기간. 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습니다. 네. 얘기하셨던 뭐 130%, 140%가 어떤 거 대비해서 130%, 140% 정도 되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라고 봤을 때 6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140만 원이 140%가 되면 8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오. 그리고 160%라고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990만 원 정도. 거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득 요건은 진짜 많이 완화된 거네. 대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누구나 좀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팍 터지겠다. 그만큼 경쟁률이 확 올라가지.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사람한테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고, 그렇네.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기존에 넣지 못하던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의 매매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네, 맞아요. 또 최근에 보면은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청약제도와 좀 바뀌는 청약제도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월 19일 이후부터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수도권의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정도,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거주를 실제로 해야 돼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실거주가 입주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전월세를 아예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벌금도 제법 센 거예요. 과태료도 센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 점입니다. 저는 그 2, 3년의 그 의무 거주 기간이 꼭 처음부터 아니어도 내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정도만 거주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입주 시점부터 일단 무조건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입주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되면 일단 전월세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이 조합원이 있는 형식의 이제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은 그 조합원들은 전월세를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물량에서는 아마 전월세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줄어들긴 하겠죠.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주인님 얘기해 주셨던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단지, 그 중에 그에 한해서 이미 지난 시점이죠.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2월 26일이니까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는 수도권 분상제 단지에 내가 청약을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넣는 그 청약 단지가 분상제 단지에 포함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잔금이 그게 다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초반에는 그냥 계약금 정도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들어갈 때는 좀 마련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체크를 아주 잘 해야겠는데요? 맞아요. 보통은 이전 같은 경우라면 아니 내가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다가 입주하는 시점에 내가 잔금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대출에 관해서 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수도권 대출이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40%의 대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억 이하라면 40%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60%의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9억 이상이 되게 되면 15억까지는 이제 15억 이상이 되면 대출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11억이라고 해볼게요. 9억에 40%,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해 20%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이거든요. 딱 4억. 나머지 돈은 전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억을 내가 준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돈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분양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돈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자금 계획을 정확히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여윳돈이 아주 충분하게 많이 있어야지. 물론 이제 분양가가 얼마나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할 돈이 뭐 계산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모아놓거나 그렇죠. 진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더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건 확대된 거잖아요. 소득 요건은 높여줬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인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분양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15억이 넘으면 그 분양대금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9억에서 15억 사이면 주인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11억에 7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4억은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40% 정도가 분양잔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금까지는 내 돈 다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게 된다고 했을 때 분양을 넣으시는 게 당첨 이후에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MC분들은 지금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세요? 당연하죠. 언제 가입했어요? 2007년에. 진짜? 네. 대단합니다. 나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2011년인데. 두 분 다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저는 뭐 점수 좀 됩니다. 네. 저도 그 점수는 대봤자지 뭐. 좋으나. 네.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약통장이라는 게 언제 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주변에 나 어차피 이제 내 집 샀고 나 청약 안 낼 거니까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이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 아까워서 나 이거 깰 거야 하고 깨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치. 특히나 집이 사신 경우는. 네, 맞아요. 특히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예치 기간이랑 예치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거치액이랑 그리고 가입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입 기간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유지만 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급전이 좀 필요하다.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청약통장에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맞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해지를 하지 않고 그걸 대출을 받으면 돼요. 주택 청약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95% 정도에 되는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금리도 정말 저렴하게 저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진짜 무조건 이건 진짜 깨면 안 되겠다. 진짜.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득 공제가 되잖아요. 소득공제도 맞아요. 월에 20만 원씩 가능해요. 그럼 240만 원에 맥스가 40%거든요. 96만 원 정도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짜? 네. 대박이다 이거. 무주택자 세대주 분들은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부어놔야겠네. 무주택자만 된다 그랬지. 왜 이래? 욕심이 안 드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납입을 또 해야 되는 조건이 또 있지 않나요? 민간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매달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2만 원 정도를 넣고 내가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분양 모집 공고가 뜨기 전에 그때 내가 필요한 예치금 내가 넣고자 하는 평형대에 예치금을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매월 내야 돼요. 이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누가 더 오랫동안 많이 높은 금액을 납입을 했는지요. 결국 얼마만큼의 금액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내가 공공분양에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10만 원씩 계속해서 납부한 사람이 결국은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 만한 금액이니까 또 소득공제도 되고, 그러니까 공공분양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진짜 꼭 넣으셔야겠네요. 만약 2만 원씩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1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청약 가입 기간이 좀 오래되고 했으면 계속해서 10만 원씩 넣으시면서 나중에 기한을 채우시고 공공분양을 도전을 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공공분양까지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민간 분양에 좀 도전을 하는 그런 게 조금 더 나은 청약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맞아요. 밀리니까. 그렇죠. 민간 분양은 예치금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순위 자격 조건이 거치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만 납부를 하고 이후로 이제 금액을 넣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그 미납금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요? 정말 어느 정도만 인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청약통장 입고 미납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넣어야지 이러고 나서 인터넷 뱅킹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직접 찾아가서 이거 월별로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거치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넣은 거밖에 안 되는 그렇죠. 저희가 민영 분양을 할 때 그냥 거치액이 있는 거네. 그런 것처럼 한 번 넣으면 월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거치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터넷으로는 나눠낼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네. 돈 이렇게 싸들고 가서 회차별로 나눠서 자, 이거 가고 회차별로 저 나눠서 내겠습니다. 네. 하고 또 뭐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그렇게는 해야죠. 아니고요. 네. 한 번에 내고 나눠주세요라고 그치. 말하면 모양새가. 네, 모양새가 그런 그죠? 거죠. 네. 모양새가 그 자리에서 10만 원, 자 1월, 2월 이렇게 10만 네, 원씩. 맞습니다. 이게 지나간 시간이어도 그렇게 납입이 가능한 거예요? 납입은 가능한데 인정되는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가능은 네, 하구나. 그리고 그 돈이 내가 만약에 이전에 했던 게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다시 또 내가 지금 납입했던 시점부터 다시 또 금액이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동안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거치한 금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거치했던 금액에서 월별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솔직히 예를 들어 지금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미리 만들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죠? 미성년자 때 만드셨다면 2년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2년을 또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럼 만 미성년자도? 17세가 된다면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고등학생 때? 네. 그때부터 10만 원씩 계속 넣어줘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37살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거의 만점 되는 거 아니야? 거의? 만점은 없고 기간으로만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00만 원이 되면 꽤 괜찮은 곳에 청약을 넣을 수,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가 있는 그렇죠. 금액이 나오는 그 항목은 거의 만점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간에 맞아요. 대해서는 야,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내가 무조건 너에게 만드셔야 지불한 돼요. 채 해주는 거. 나 이거 우리 딸 고1 되면 꼭 만들어줘야겠다. 네,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이거 안 만드신 분들은 그냥 만드세요. 만드셔야겠네요. 맞아요. 만들어 두시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 청약통장을 만들 노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정 필요하면 예금 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또 금액도 10만 원 정도면은 뭐 엄청 막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결혼 준비돈 이럴 때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요긴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해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